네,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멘토로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2기 3번 멘토 3이고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다니고 있고요. 김연재입니다. 네, 깨알 같은 박수 정말 감사드리는데 네, 근데 저는 항상 강의 전에 뭐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런 식상한 박수 말고 항상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데가 에버랜드예요. 에버랜드에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자, 미소하면 짠 하고요. 그리고 인사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몇몇 멘토님들 역시 이거 하셔야지 이렇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하면 귀 옆으로 짠 해주셔야 되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뻘쭘하니까 박수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 짠,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일단 유의사항 먼저 드릴게요. 제가, 에버랜드에 다녀요. 에버랜드가 일주일 중에 6일을 굉장히 힘들게 노동을 하고 쩔어서 오거든요. 근데 기숙사에서도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준비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받으신 페이퍼도 없고요. PPT 내려오는 것도 없어요. 순전히 제 애드립으로 지금 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헛소리를 하고 좀 말을 더듬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뭐 또 그냥 이런 애가 나와서 죄송해요. 뭐 저기 이제 멘토분들 보시면 굉장히 쭉쭉빵빵하고 멋있고 키도 크고 아름답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내가 나왔을까? 이런 점 죄송해요.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오심으로써 포기한 것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우린 경제를 배우신 분이라면 기회비용이라고 아실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심으로써 학원에 가셨을 수도 있고 기출문제 한 세트를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어요. 그럼 그만큼 뽑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저기 있는 멘토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궁금하고 짜증나고 그런 엿 같은 점들 다 물어보시고 얻어가시고 여러분들 걸로 다 흡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근데 주제 여러분들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공지에? 네, 동기부여라고 써 있습니다. 저 멘토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멘토분들 저렇게 이쁘고 멋진 멘토분들 대신에 제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동기부여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저기 있는 멋진 멘토분들은 다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이쁘게 우등생이셨던 3등급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멘토분들이세요.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잘 해가지고 끝까지 대학 잘 간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잘 간 멘토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조금 더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 거 전부 다 쭉 훑어봤어요. 얼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오셨나, 등급이 어떻게 되나 제가 쭉 봤는데 9등급은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9등급 맞아 봤어요. 안 찍고. 네, 안 찍고 풀었더니 9등급이 나와요. 찍고 풀면 7등급 나오고요. 네, 그렇게 9등급이 나왔었어요. 근데 1111111 다 찍고요. 전국권 안에 들었고 문과에서 의대간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멘토분들 중에서는 제가 그나마 맞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고 어떻게 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동기부여하고요. 그리고 시간표 관리인데요. 사실 시간표 관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 짜는 법도 물론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앞에 동기부여가 조금 더 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여기 몇 분이에요? 30분밖에 없어. 나는 더 하고 싶은데 30분밖에 안 줘. 그래서 30분 안에 맞춰야 돼요. 근데 벌써 5분 갔거든요. 그래서 짧게 말도 빨리 할 거고 막 그럴 거라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동기부여.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들고 처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으쌰으쌰 하는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말에 자극받아서 집에 가신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줄까? 한번 생각해보면 제 옛날 얘기하면 돼요. 제가 지금은 상당히 모범생으로 보이잖아요. 막 공부만 할 것 같이 생기고. 네, 그런데 옛날에는요, 다 완전 지금이랑 180도 달랐어요. 빨간 머리 앤 흉내 내고 다녔고, 그리고 지금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데 돼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64kg에 굉장히 멋있는 오토바이 붕붕 타고 다니는 아이였어요. 웃기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담배 피는 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담배도 폈었고요. 또 술도 당연히 마셨고 클럽 맨날 다녔고. 언제? 중학교 때.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나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강남에 보면 우리 정규 분포가 보통 다른 지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등급이고 여기 9등급이고 여기 가운데 4, 5등급 애들, 4, 5, 6등급 애들이 이만큼 많아요. 근데 강남은 약간 좀 달라요. 물론 그 강남에서도 지역마다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극적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극적으로 표현했다. 4, 5등급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 아니면 못하는 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분위기상 정말 공부 잘하고, 정말 그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 교육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엄마들. 한 과목에 과외 선생을 3명씩 붙여요. 한 선생님은 개념만 가르쳐. 한 선생님은 문제만 풀려. 또 한 선생님은 채점만 해. 그 한 과목에. 그렇게 언수, 외탐, 12명이에요. 총 선생님이. 돈 많은 집 애들은 그렇게 해요. 버티기만 하면 못하는 게 병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물론 제 부모님을 까는 건 아닙니다만 제 부모님도 강남에 그런 걸 보시고 열심히 저를 막 갈구기 시작하십니다. 너 초등학교 때부터 너 뭐 해라. 주산학원도 다니고 피아노 뭐 영어 막 이런 거 막 했어요. 학교에서 끝나고 셔틀 오시죠. 셔틀 오셔가지고 타고 어디 가고 또 타고 엄마는 카페에 있고 또 타고 또 타고 이렇게 새벽 2시까지 굴렀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어릴 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중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신세계야. 근데 애들은 막 딴짓거리도 하고 있는데 나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훌륭한 베프 친구 하나가 저한테 오토바이를 타래요. 스트레스 풀려준다고. 그래서 저 뒤에 이렇게 탔는데 그 똥꼬에서 일어나는 그 후덜덜한 기분. 오토바이를 타보신 분은 알 텐데 그 기아를 바꿨을 때 붕 나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당당당당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그 돈을 막 모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샀어요. 그리고 맨날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시작하면서 근데 친구가 또 그래요. 갑자기 반포역 밑으로, 반포대교 밑으로 한번 와보래요, 저녁에. 딱 갔더니 그 일명 빠라바라바라밥, 그 폭주족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강변북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휙 도는 거죠. 할리 이거 타고 당당당당당당 앞에서 이렇게 가면 우리 쫄개들은 이제 따라가서 좋다 이러면서 이러고 타고 있고. 네, 그런 짓거리를 좀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좀 암흑기를 보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암흑기고 또 달리 생각하면 참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싸움도 많이 했었고 일명 여러분들이 날라리 경찰서에도 많이 갔다 왔어요. 조서도 많이 쓰고요. 그런 시그저를 보내다가 근데 그땐 여자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네,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또 똑같이 놀고 있는데 11월 달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너 오토바이 타니까 이제 너 용돈 안 줘. 그래서 끊었어요. 용돈이 없는 저는 기름값을 사야 되는데 기름값을 마련해야 돼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둘둘치킨으로 이렇게 막 갔어요. 둘둘치킨으로 가서 이제 알바를 딱 하는데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거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딱 가는데 고속버스가 여기서 이렇게 쭉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냘픈 연재는 픽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머리를 덩 하고 박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저 인조예요. 다 갈아엎은 거고요. 얼굴 갈아엎었고 그때 뇌도 좀 잘라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막 고쳐졌는데 지금도 말을 좀 많이 더듬긴 해요. 언어 중추가 깨져가지고. 그리고 그때 왼팔도 마비가 됐었고. 근데 다시 오토바이를 타자니 무서워.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해. 눈 떠보니까 내 뱃살이 이만큼 쪄있어. 64kg의 왕자가 있었던 내가. 스테로이드를 막 넣었대요. 몸무게가 돼야 돼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돼지가 되어 있는 나. 왼팔은 안 움직여.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여기 칼로 그어봤는데 피는 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냥 여기 끊어버릴까. 이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수호천사가 한 분 나타나세요. 제 여동생분. 아유, 이뻐라. 제 여동생 되게 이뻐요. 여동생분이 이렇게 딱 오더니 저를 딱 째려봐요. 딱 째려보면서 오빠 공부해. 안 그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되게 웃긴데 그땐 나름 되게 진지했어요. 막 할 것도 없고 짜증나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나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공부하래. 할 것도 없었어. 손도 안 움직여.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때는 고등학교 2학년 1월 달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여동생이 모의고사를 하나 나눠줬고 이렇게 풀러보라고 오빠의 수준이 얼마큼인지 봐야 되겠다고. 여러분들 앞으로 시간표 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등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나 7등급이야. 뭐 어때? 올리면 되지. 근데 목표는 수능이에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9월 모의고사 망가졌다고 나 수능 때 망해? 절대 아니에요. 저 9월 달에 323 나왔어요. 수능 때 111 나왔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딱 나눠줬는데 그때 등급이 978이었거든요. 난 분명히 풀었어. 근데 978이야. 근데 여동생이 찍은 것보다 이렇게 못 나오는 애 처음 봤대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데 오빠 이런 게 있어. 이게 뭔지 알아? 야, 왜 영어를 문제를 내냐? 아니, 오빠 이거 수학이야. 영어잖아. 아니, 오빠 이거 수학이라니까? 아니, X하고 Y가 있으면 영어 아니야? 아니, 오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이원 연립 방정식이야. 멘붕. 물론 지금은 초등학교 과정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멘붕. 왜 수학에 영어가 있지? 영어. 오빠, 혹시 리플렉트란 단어 알아? 찌질하게 써졌다, 글씨가. 이거 F예요? 뭐 어쨌든 반영하다 알아? 당연히 모르지. 그러면 오빠 점점점 단어 수위가 내려가요. 오빠 버터플라이가 뭔지는 알아? 노래 이름. 노래 이름. 그 디지몬 노래 이름 아니야? 맞아. 뜻이 뭐냐고. 노래 이름. 디지몬이란 뜻 아니야?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1월 달부터 제가 기억하기로 수학은 초등학교 거부터 시작을 했고 영어는 구몬 아세요 혹시? 예, 구몬에서 이런 거 있어요. 위에 이렇게 잠자리 치질해서 죄송해요. 그림을 못 그려요. 이렇게 있고 밑에 드래곤플라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밑에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잠자리구나. 그러면서 초등학생의 기분을 느끼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6등급까지 맞기까지 제 여동생이 다 가해를 시켜줬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에선 분위기를 타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 분위기란 게 무서운 게 여기 있는 애들은 정말 최상의 대학교를 가요. 스카이도 가고 그 이상 대학교도 가요. 제 여동생은 중3 때 이미 수능을 대각선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렇게 있고 막 그러면 그냥 대각선으로 하고 찍고 이 정도였어요, 얘가. 그래서 민사고에 갔고 지금은 MIT 공대에서 로봇공학하고 전공하고 있는데 그런 애가 저를 가르쳤어요. 중3짜리가 저 이제 걔도 고1이구나. 그런 애가 이제 저를 가르쳤는데 5등급까지 만들어줬어요. 6? 막 이랬었나? 5, 6등급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대충 뭐가 있는지 체계는 잡혔는데 근데 걔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야 됐고 저는 혼자 해야 됐고 남은 기간 나 어떻게 해? 오빠가 알아서 해. 안녕 하고 민사고로 갔어요.
이 등급에서 난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하고 혼자 모노드라마 찍으면서 저는 막 알아보기 시작해요. 아, 가해를 할까? 근데 가해를 하면 내 여동생보다 더 못 가르칠 것 같아. 그 선생들이. 정작 제 부모님 둘 다 선생이거든요. 웃기지? 제 부모님 둘 다 선생인데 아빠한테 영어는 못 배우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맨날 잔소리만, 지금도 싸워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인강 애들 많이 들으니까 인강을 해보자 해가지고 566 일때부터 인강 들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진동 오시는 분 나가서 받으시면 돼요. 뭐 어디야? 아무튼 네, 인강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멘붕. 제가 최인호 선생님 덕분에 여기곳에 오게 됐지만 처음에 최인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인강으로요. 근데 저 진짜 욕했어요. 욕설 잠깐. 저 미친 새끼가 나만 믿으래. 올라갔는데 1등급 만든데 뭐야 쟤? 근데 뭔 멍멍하고 있어. 막 혼자 막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최인호 선생님을 잠깐 미워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문명 선생님도 했고 강수현 선생님도 했고 박당 선생님도 했고 그 당시 이금각 선생님도 했고 다 했어요. 저. 근데 결국은 최인호 선생님 이론이 저한테는 제일 맞았어요. 근데 물론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최인호가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맛보기 강의를 통해서 한 3분 선생님 정도 뽑으신 다음에 맛보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선생님을 자기가 듣는 게 가장 맞는 건 맞는데 최인호 선생님 강의가 저한테는 제일 맞았어요. 그래서 언어 이 상태에서 들었어요. 지금은 국어과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수리 똑같이 저는 수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 수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수학이에요.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유상현 선생님으로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다른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그리고 외국어도 막 들었어요. 김기훈 선생님 것도 들었다가 로즈리 선생님 것도 들었다가 누구 것도 들었다가. 근데 저는 로즈리 선생님 걸로 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4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능 끝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의대에 들어가서 나 어떡해. 걔네들 과고 애들, 조기 졸업한 애들 쩔 텐데. 생물 안 되잖아, 화학 안 되잖아. 수능 끝나고도 저 생물 화학 하면서 알바하면서 놀았어요.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근데 또 대학에 들어와서 놀아야지 하고 들어왔더니 여긴 더 심해. 제가 처음에 한의학과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일반전과를 해서 또 시험 봐서 막 이래. 아무튼 인생이 좀 그래 꼬여. 그래가지고 대학 갔더니 더 심해. 여러분들 의대 가지 마세요. 이거 전국 그거 나가면 안 되는데 카메라 찍고 있는데 나가면 안 되는데 의대는 갈 곳이 못 돼. 재미가 없어. 싫어. 예, 어쨌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서서히 올라간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워낙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 스케줄로만 보더라도 앞에 이렇게 한국 항공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꿈은 원래 항공직 아래에서 사무직이어가지고 한국 항공대가 제 목표였는데 근데 어떻게 더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수능 때. 그 더 높은 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찍었어요. 근데 이게 막 6월 달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반포대교 올라가야겠다. 야, 우리 약 먹을까? 9월 달에 3등급 나와서 잘 됐어 나는 이러고 있는데 옆에 애들 막 울고 슬럼프 왔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족같다 그러고 막 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게 없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능이 목표예요. 이건 맞아. 그러니까 6월, 9월 달에 잠깐 내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잠깐 짜증난다 그러고 내가 내 마음이 싱숭생숭 하더라도 전혀 걱정이 될 게 아닌 게 수능이 있잖아. 6월 달 재수생 애들 있잖아. 특목고 애들 있잖아.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왜 너희들은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잖아. 또는 예체능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저는 수능 때 323 정도 모의고사 때 323 정도 나왔고 9월 때 그리고 수능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전국권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3개 틀렸었어요. 수학에서 2개 틀리고 영어에서 1 틀리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대학에 와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의대는. 그래서 때려칠까 말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인생 스토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보다 더 악적인 스토리 있어요? 여기에서? 자신 있게 손 드세요. 같이 우리 토론해요. 너는 어땠니? 나는 나이가 많아. 그 지원서에 진짜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 나 군대도 갔다 왔고,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군대도 갔다 왔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 나이 생각보다 어려요. 막 30 막 이 정도 안 돼요. 물론 여기에서 많은 편으로 속하지만 30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어쩌라고. 일단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관심 없는 애들은 오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들 왔잖아. 그러면 뽑아가. 이런 동기부여, 이런 말들, 우리 멘토 게시판 한번 가봐요. 후기들. 이런 말 많아. 근데 나처럼 극적인 애들은 없지. 막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16일 동안 죽었다가 살았다가 했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공부해, 이런 스토리는 없는데, 근데 그래도 많아요. 등급이 안 나왔다가 갑자기 뛴 케이스, 어떻게 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나한테 흡수해요. 걔네들이 썼던 방법을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안 되면 내 스타일로 수정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공부 방법이고 그게 바로 동기부여인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 막 엄마들이 하는 잔소리는 짜증나잖아. 근데 멘토들이 하는 잔소리는 그렇게 짜증나진 않아. 왜? 스토리가 있거든. 엄마들은 그냥 다 그쳐. 너 공부해. 왜 안 해? 너 죽을래? 너 가서 뭐 찌질한 대학 나와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멘토들은 스토리가 있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근데 그렇게 막 거부감이 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저 같은 엿 같은 케이스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엿 같은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전 열심히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5등급이야. 또는 나이가 많아. 또는 지금 삼수생이야. 나 힘들어 죽겠어. 근데 거기다가 대고 저는 그래 쓰담쓰담 토닥토닥 너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개소리는 안 할래요.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하세요. 나 나이 많아. 그래 너 나이 많아. 어떻게? 시간표부터 짜 당장. 계획 지킬 수 있어? 작심삼일이야 나.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시간표를 짜요. 그럼 되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도 있어요. 동기부여 하라는 거예요. 1편 동기부여 끝. 시간 몇 시지? 벌써 30분 됐다. 시간 엄청 빨리 가죠. 우리 3분인가 시작했는데 벌써 컷해야 되겠네. 시간표 아주 잠깐 5분, 10분? 10분 좀 더 써도 돼요? 써도 돼요? 네, 10분만 시간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시간표 짜라고 그러면 제가 수많은 과외지를 해봤지만 이렇게 해놓고 12, 20, 40 써놓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잠, 학교, 학원 이렇게 해요. 대부분의 애들이. 근데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시간표 어떻게 짜야 되냐면 간단히 빨리빨리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간 짜실 때 거시적인 시간표부터 짧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3월 월자 뺄게요. 4, 5, 6, 7, 8, 귀찮아. 10, 11이 있을 때 3월 달에 뭐 봐? 서울시 봐. 4월 달에 경기도 봐. 5월 달에 안 봐. 6월 달에 평가원 모의고사. 딱 인천 8월 달에 안 봐. 9월 달 모평. 10월 달 서울시. 11월 달에 수능 이렇게 보거든요. 자, 봐봐. 5월 달에 안 보고 8월 달에 안 봐. 왜 안 볼까? 여러분들 쉬라고? 맞아. 쉬라고요. 5월 달에 왜 안 봐? 운동회, 스승의 날, 어린이날 이런 날 여러분들 쉬라고 안 봐. 근데 개념 없는 애들 진짜 쉬어. 여러분들 쉬면 안 돼. 이때가 기회예요. 재수생 애들은 이때 공부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쉬면 안 돼. 8월 달 어때? 쉬라고. 왜? 더우니까. 방학이잖아. 그리고 덥잖아.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8월 달. 근데 여러분들 쉬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모의고사 하면서 여러분들은 6월 달에 멘붕을 느낄 거고 9월 달에 멘붕을 느낄 거고 그래서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자살 많이 하시고 그럴 텐데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 전체 시간표 나왔어요. 저는 모든 과목이 항상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초 개념 그리고 심화
아이고, 글씨,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초 개념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 달라. 내가 몇 등급인지 현재, 내 지금 성적이 얼만큼 되는지. 내가 영어 같은 경우 그냥 또 단적인 예를 써. 저 트림 맨날 쓰는 예예요. 바운드, for, 인천, is, now, approaching.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오셨으면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본동사는 항상 몇 개? 대답 없어. 아, 나 여기 몇 등급이야? 다 7등급이야? 본동사, 영어 한 문장에 본동사 몇 개예요? 한 문장에 본동사 한 개인데 여기서 본동사 뭐예요? is approaching이겠지. is approaching이겠지. 근데 bound도 동사로 쓰이는데 튀기다란 뜻 있어. 근데 왜 하필이면 is approaching이 동사야? 이건 감이지. 일단 많이 해봤으니까 bound for 찾은 사람이 드물 거예요, 아마. bound for 찾은 사람이 is approaching의 본동사 맞아. 그럼 그 앞은 전부 다 뭐야? 그 앞은 전부 다 주어야. 그래서 bound for가 뭐뭐를 향한이란 수거이기 때문에 인천을 향한 기차가 지금 now 없어져도 되고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진행형.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에 나오는 맨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구조 독해라는 거야. 막 미시적 독해 또는 나무 보기 막 이런 건데 아무튼 이런 것처럼 각 과목에는 기초 개념이 있어요. 기초 개념 그리고 심화, 파이널이 있는데 저는 기초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기초 개념이 됐다는 전제하에 심화해서 이건 문제만 푸는 거야. 시간까지는 재지 않고 문제만 푸는 거 얘기해요. 그리고 파이널은 제일 끝에 시간 재가면서 문제 푸는 거 얘기해요. 심화 단계에서 문제 풀면서 모르는 게 있다면 다시 기초 개념 가시면 돼요. 한 5등급 정도, 4, 5, 6등급 중반부 학생을 대상으로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여기 10월 달부터 11월 7일인가 보죠, 이번에. 7일 날까지는 파이널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금 3월 달 다 지났고 4, 5, 6, 7 한 8월, 8월 초반까지 이때는 기초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쉬운 게 언어 같은 경우 이제 바뀌었지. 국어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돼요? 해야 될 게 시 있죠, 소설 있죠, 또 뭐 있지? 극문학 있고 고전 있고 비문학 있고 또 뭐 있지? 문법 있고 화법 있고 작문 있고 와 씨 8개가 국어란 말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야, 제기랄. 그래서 이 8개 하나의 개념을 잡지 않으면 바로 2등급으로 미끄러지는 거야. 요거 작년에 그랬잖아, 언어 영역 작년이. 그래서 국어과에서 이 8개 개념을 다 잡아야 돼, 1등급 맞고 싶으면. 자, 국어 다음 뭐 있어요? 수학 나오죠? 수학 우리 해야 될 거 뭐야? 공통수학 일단 있지? 그리고 수원. 글씨 개판이네. 공통수학 있고 수원 있지? 그리고 이과라면 뭐 이제 수투, 기하, 백도 막 들어가고 문과라면 문과 기준으로 할게요. 미통기가 있죠? 이거 개념 다 잡아야 돼. 이거 언제 잡고 있어? 그리고 영어라면 단어 필요하고 또 듣기 늘어났어. 또 문법 있고 그 다음 독해가 있는데 자 단어하고 독해가 문법이 됐다는 전제하에 독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시하고 비문학을 먼저 잡아주시고 문법의 비중이 5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문법도 확실히 잡아주시면 편해요. 글씨 개판이라 정말 죄송해요. 알아서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다 이걸 해야 돼. 언제? 4등급 기준 8월달 중반까지. 할 거 엄청 많아 너희들. 잠이 와? 잠이 오지. 사람인데. 잠이 오지. 근데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해야 될 거 첫 번째, 내가 가용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월화수목금일 때 학교에서 하는 시간 빼고 수업하는 시간 빼고 나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월요일 날 6, 7, 8, 11, 12 이렇게 있다.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빼시고요. 프리타임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남은 가용 시간에다가 갖다 넣으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C파트 인강을 듣고 있어. 또는 뭐 수학 1을 하고 있어. 그러면 갖다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시간상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넣으시면 주간계획표가 나온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전체적인 시간표 다 짰죠? 거시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월별로 잘랐어요. 기초, 심화하는 편, 여기는 기초편, 여기는 심화, 여기는 파이널. 이렇게 날짜를 나눴고, 그 안에서도 지금은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건 인강을 하고 학원을 하고 과외를 하겠다라는 걸 짠 다음에 어떤 과목을 이제 나열을 시키고 주간 계획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표는 이렇게 짜시는 겁니다. 물론 멘토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 관점은 이래요. 네,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였습니다.